뭐? 엄마가 무슨 골프야? 누가 또 그런 바람을 집어넣었는데? 왜? 동네 아줌마들이랑 골프 연습장 한번 가볼까 하는데 사람도 사귀고 재밌다고 하더라. 그 아줌마들 다니는 골프장이 제대로 된 골프장이긴 해? 다 동네 후진산 밀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으이그, 그런 건 우리 어머니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걸 왜 해? 궁상맞게? 어디 가서 골프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순간 남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 씨는 딸 시집 보내고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야 겨우 자기 인생을 찾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골프 배우러 가자고 해서 동네 골프 연습장이라도 가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딸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골프는 시작하면 무조건 돈이야. 그거 다 될 능력 안 되면 안 해야 돼. 엄마도 하지 마. 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주제에 골프를 친다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럼 너는? 나는 상관없지. 우리 시댁이야 나한테 그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학원비를 아낌없이 지원했고 결혼할 때도 있는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는 딸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도 대신 해주었고 육아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은 남 씨에게 돈도 없는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골프를 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웃긴다. 나는 골프 치면 안 되냐? 그렇게 돈 들까봐 걱정되면 네가 네 엄마 골프채나 옷이라도 한 벌 해줘봐. 네 시어머니한테 너도 자식이랍시고 200만 원짜리 골프채 사드렸잖아. 친정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아이고, 엄마. 나 안 그래도 우리 여왕마마님 모시고 스트레스 받는데 헛소리하지 마. 짜증나니까.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야, 네 시어머니는 여왕맘하고 네 친정엄마인 나는 뭔데? 딸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런 선물 받아도 되는 사람 있고 나는 동네 골프도 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골프는 원래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고 엄마가 그런 데까지 돈 쓸 여유는 없잖아. 그리고 엄마, 나도 힘들어. 엄마까지 이러면 진짜 너무 피곤해. 이날 남 씨는 딸이 아주 다시 보였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그렇게 엄마 도와달라고 매달리던 녀석이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욕할 땐 언제고 정작 앞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해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무상으로 아이를 돌봐주고 도와준 친정엄마에게는 돈 10,000원 하나 쓰려들지를 않았습니다. 남 씨는 이날 딸에게 들은 말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65세인 남명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오직 가족을 위해 살며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20대 초반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30대 중반에는 직접 아동복 도매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해왔습니다.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동대문과 남대문을 오가며 물건을 떼오고 밤늦게까지 매장을 지키며 손님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딸에게만큼은 힘든 삶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지. 오로지 이 생각만 하며 버텼습니다. 몸이 고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을 자주 챙겨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학원 데려다주고 손수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지만 남 씨는 장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번 돈은 딸을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하면 주저없이 보냈고 대학 등록금도 대주었습니다. 혼자서 벌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지만 딸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딸이 몇 년 전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시댁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남 씨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 안 하고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난관이 많았습니다. 사돈 쪽에서는 혼수와 예단을 꼼꼼하게 따졌고 남 씨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 그냥 최소한만 하면 돼. 나 신경 안 써. 하지만 막상 결혼이 진행될수록 사돈 측의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결국 사돈 측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형태로 결혼이 진행되었고 딸 부부는 서울 한복판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남편과 시댁 쪽이었지만 집도 좋았고 살림살이도 최고급이었습니다. 남 씨는 딸이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딸은 결혼 후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시댁이랑 너무 가까워. 맨날 감시받는 기분이야. 이게 시집살이지 뭐가 다르겠어. 처음엔 단순한 불평인가 했지만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들이닥쳐서 집 상태를 체크해. 청소 상태 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애기 키우는 방식도 간섭하고. 나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남 씨는 그런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사돈은 남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고 사돈이 예의상이라도 먼저 안부를 물어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일부러 알바를 쓰고 시간을 조정해서 딸네 집에 가곤 했습니다. 딸이 출산 후 몸을 제대로 못 가눌 때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 집을 치우고 음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사위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 씨를 정중하게 대했고 명절이면 꼭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딸은 잦은 다툼을 했습니다. 딸은 그럴 때마다 친정으로 와서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남편이랑도 맨날 싸우고, 시댁에서 오는 압박도 너무 심해. 그냥 이혼해버릴까? 결혼했으면 네 삶에 책임을 져야지. 누가 너더러 결혼하라고 떠밀었어? 끝까지 가정을 잘 지켜야지. 입방정 떨지 마. 하지만 여전히 딸이 울면서 시집살이를 탓할 때면 남 씨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 씨는 딸네 집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혹여 사돈에게 보일까봐 최대한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위를 위해 반찬을 챙겨보내고 손녀도 대신 봐주었습니다. 사위와 딸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트할 때마다 손녀를 맡아주었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 씨는 점점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어머니에게는 극진히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를 불편해하고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는 만큼 남 씨도 딸이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골프 치러 다니기 바빠. 진짜 저런 팔자가 어딨나 싶다니까. 맨날 명품 옷 입고 살림엔 관심도 없어. 딸은 이렇게 입으로는 불평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은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씨는 딸의 연락을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도와줘야 돼. 뭐 때문에? 나 쇼핑 좀 하려고. 애기 안고 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 엄마도 같이 가자. 남 씨는 순간 대꾸할 말을 잃었습니다. 쇼핑이야 늘 하던 거 아닌가 싶었고 애를 업고 다니는 게 힘들다면 남편이 집에 있을 때 가면 될 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했고 남 씨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어디서 보냐? 딸이 말한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도 아니고 동네 시장도 아니고 굳이 백화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남 씨는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하자 딸은 애를 품에 안고 서 있었고 힘들다는 듯 연신 어깨를 돌려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진짜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이거 좀 들어봐. 남 씨는 얼떨결에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육아용품이 한가득 든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손녀의 작은 겉옷까지 걸쳐 들었습니다.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성큼성큼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저기 가자. 어머니 생신이라서 선물 사야 돼. 남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였습니다. 남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챙기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그 다음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꼭 여기 제품만 쓰셔서 하나 사드려야 해. 딸이 들어간 곳은 백화점 명품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고급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왠지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은 당연한 듯이 한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들어있는 세트였는데 가격을 보니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 씨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걸 쓰시냐? 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거 아니면 안 쓰신대. 나도 어머니 성향 맞추기 힘들어. 그나마 남편 카드니까 사는 거지. 내가 사려면 엄두도 못 내. 남 씨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깝다는 이유로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를 듣는다거나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 간섭을 받는다는 등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가 쓰는 화장품은 꼭 맞춰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50만 원짜리를 별다른 고민 없이. 남 씨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다. 다른 건 없나? 엄마는 모를 거야. 이런 거 아니면 어머니 안 쓰신다니까. 그냥 이거 사야 돼. 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진행했고 남 씨는 뭔가 다른 세계를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매장 직원이 남 씨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도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한번 테스트 받아보시겠어요? 샘플도 챙겨드릴게요. 남 씨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직원의 호의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화장품을 발라볼 기회가 언제 또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갑자기 손을 뻗어 남 씨를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엄마 이미 쓰시는 제품 있어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나도 한번 받아볼래. 하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여기 제품을 써? 하지 마. 테스트하고 괜히 맛들이면 계속 사야 돼. 엄마 감당할 수 있어? 여기 제일 저렴한 화장품이 8만 원이 넘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니까 넘겨. 남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나는 이런 거 해보면 안 되는 거야? 아이, 그냥 됐어. 살 거 샀으니까 가자. 딸은 더 이상 대꾸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화장품이든 쇼핑백을 들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휙 돌아서며 걸어갔습니다. 남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머쓱하고 무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다가와 샘플 한 개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챙겨가세요. 남 씨는 아무 말 없이 샘플을 받아 들었습니다.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 씨는 순간 서글퍼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슴풀에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딸에게 엄마인 남 씨는 비싼 화장품을 써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건 시어머니 같은 부잣집 사람이 쓰는 것이고 남 씨 같은 사람은 백화점에서 테스트조차 해선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대놓고 자기 시어머니와 남 씨의 급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남 씨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샘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딸은 남 씨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늘 그렇듯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애 좀 봐줄 수 있어? 남 씨는 이제는 익숙해진 듯한 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건 알았지만 매번 자기 편할 때마다 남 씨를 부르는 게 조금씩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보고 싶기도 했고 결국 남 씨는 알겠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 씨는 서둘러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은 부엌에서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었고 손녀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딸은 뭔가 신경이 쓰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안방에 좀 들어가 있어. 남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오신대. 아니, 오후에 오신다더니 왜 갑자기 오신다는 거야? 아무튼 괜히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들어가 있어. 남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이 오는 게 뭐 대수라고 자신이 안방에 숨어야 한단 말인가. 남 씨는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인사하면 되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숨어야 해? 그냥 들어가 있어. 눈치 보인단 말이야. 딸은 성급하게 남 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남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괜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아 결국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사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딸은 방금 전까지 남 씨를 황급히 숨기려 했던 모습과 달리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 씨는 그 태도 변화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프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 약속한 거 가져왔니? 사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기 입구에 있어요. 다 준비해뒀죠. 남 씨는 방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프? 무슨 약속? 남 씨는 순간 아까 들어올 때 현관에서 본 큰 박스가 떠올랐습니다. 좋네. 요즘 새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네가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 사돈의 목소리에는 흐뭇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건 자식들이 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딸의 말에 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은 박스를 들어보며 몇 마디를 더 건넨 후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남 씨는 딸이 공손히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문을 닫고 남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나와도 돼. 남 씨는 방에서 나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으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 나이에도 관절이 온전한 건지 어쩜 저렇게 매번 골프 치러 다니면서 맨날 자기한테 맞는 장비를 바꿔대신다니까? 남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프 치러 가는 길에 여기 들린 거야? 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골프채 가지러 오신 거야? 내가 하나 사드린다고 했거든. 무슨 골프채?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선물로 하나 샀어. 이런 건 자식들이 사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 220만 원짜리야. 아까 본 게. 순간 남 씨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는 네 시어머니 뭐라 하면서도 참 그런 건 턱턱 잘 사드린다. 남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늘어놓더니 정작 선물은 그 누구보다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20만 원짜리 골프채를. 딸은 남 씨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도 이 집 맏며느리고 동서한테 안 밀리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남 씨는 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사달라고 했어? 아니, 돈 넘쳐나는 양반이 뭐하러 그래? 내가 잽싸게 사드리고 선수 쳤지. 딸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썩어나나 보다. 너는 그런데 쓸 돈도 있고. 남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섭다, 부담스럽다, 간섭이 심하다, 피곤하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정작 시어머니에게는 22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드리고 매일 같이 붙어서 본인을 돌봐주는 친정 엄마인 남 씨에게는 눈치 보이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남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딸에게 남 씨는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 테스트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손녀를 돌봐주면서도 당연히 대접받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가 오면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쓱하게 서 있던 남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고 오늘 눈으로 본 골프채를 떠올리는 동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만난 옆집 아줌마의 말을 떠올렸던 겁니다. 영자 씨, 요즘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네에 새로 골프 연습장 생긴 거 알지? 골프 연습장? 응, 그냥 실내 연습장인데 시설도 좋고 코치도 괜찮더라고. 나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등록했어. 필드 나가긴 부담되지만 연습장에서 가볍게 배워보는 거야. 자기도 같이 해볼래? 남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골프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남 씨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이후로 남 씨는 늘 시간이 남아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고 손녀까지 봐주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되는 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골프는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말이야. 요즘은 연습장 가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고 다들 가볍게 배우려고 오는 거야. 필드까지 안 나가도 돼. 그냥 스트레칭 하듯이 몸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남 씨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자 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 엄마가 무슨 골프야. 누가 또 그런 바람을 집어넣었는데? 남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동네 아줌마들이랑 골프 연습장 한번 가볼까 하는데 사람도 사귀고 재밌다고 하더라. 딸은 황당하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아줌마들 다니는 골프장이 제대로 된 골프장이긴 해? 다 동네 후진산 밀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남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 너 말을 뭐 그렇게 해? 제대로 되고 아닌 게 뭐가 있어? 딸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몰라서 그래? 그런 거 다 어설프게 만들어 놓고 돈만 받는 데야. 골프는 원래 비싼 스포츠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요즘은 연습장도 많고 필드 안 나가도 그냥 가볍게 연습하는 사람 많다더라. 으이그, 그런 건 우리 어머니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걸 왜 해? 궁상 맞게? 어디 가서 골프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순간 남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 씨는 딸 시집 보내고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야 겨우 자기 인생을 찾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골프 배우러 가자고 해서 동네 골프 연습장이라도 가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딸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골프는 시작하면 무조건 돈이야. 그거 다 될 능력 안 되면 안 해야 돼. 엄마도 하지 마. 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주제에 골프를 친다고. 남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럼 너는? 나는 상관없지. 우리 시댁이야 나한테 그 정도 쓸 수 있으니까. 딸의 말투는 당연했습니다. 남 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학원비를 아낌없이 지원했고 결혼할 때도 있는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는 딸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도 대신 해주었고 육아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은 남 씨에게 돈도 없는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골프를 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웃긴다. 나는 골프 치면 안 되냐? 그렇게 돈 들까봐 걱정되면 네가 네 엄마 골프채나 옷이라도 한 벌 해줘봐. 자식들이 해주는 거라는 소리는 나도 들었어. 그러자 딸은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나 안 그래도 우리 여왕마마님 모시고 스트레스 받는데 헛소리하지 마. 짜증나니까.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남 씨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야, 네 시어머니는 여왕맘하고 네 친정엄마인 나는 뭔데? 딸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런 선물 받아도 되는 사람 있고 나는 동네 골프도 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골프는 원래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고 엄마가 그런 데까지 돈 쓸 여유는 없잖아. 그리고 엄마, 나도 힘들어. 엄마까지 이러면 진짜 너무 피곤해. 남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연했고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은 그간 무던히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욕했습니다. 잔소리가 많고 부담스럽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에게는 22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드렸습니다. 반면 남 씨는 친구들과 골프 연습장 한번 가보겠다고 했을 뿐인데 딸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엄마는 주제를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말이 딸의 속마음인 것만 같았습니다. 남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 집에 가야겠다. 남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엄마까지 왜 이러냐고. 딸은 짜증이 난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딸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 씨는 억울함과 분노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딸이 힘들다는 말에 모든 걸 감수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 씨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받쳐준 거 다 있고 당장 삐까뻔쩍한 네 시어머니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딸이지만 정말 정 떨어진다. 나도 너한테 요구 하나 정정당당하게 하자. 딸은 그동안 말로는 힘들다고 했지만 실상은 남 씨에게 육아를 맡기고 자기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손녀가 태어난 이후 거의 매일같이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봤고 사위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에 머물렀습니다. 막상 실컷 친정엄마더러 부탁을 해놓고 딸은 본인 남편과 장모님인 남 씨가 마주치는 걸 껄끄러워했습니다. 엄마, 이서방 집에 왔다가 엄마 마주치면 불편해해. 놀랄걸? 이제 그만 집에 가. 딸의 말에 남 씨는 그동안 저녁이 되기 전에 일부러 집을 나왔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네 집 들락거리며 애 봐주고 집 치워주고 한 거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쳐서 300만 원은 받아야겠다. 다들 그렇게들 받더라. 이 메시지 보면 연락해. 계좌번호 보내줄 테니까. 남 씨는 그렇게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남 씨는 핸드폰을 쥐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시어머니한테는 화장품이고 골프채고 카드로 턱턱 긁잖아. 친정엄마가 애 봐주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드렸다. 그 정도도 못해? 와, 진짜 딸내미 결혼 생활 망쳐도 유분수지. 엄마 진짜 왜 이래? 남 씨는 차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너 낳아주고 길러줘서 시집 보내고 네 새끼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그 돈은 아까운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네 엄마한테는 싸게 먹히고 네 시어머니는 돈 많은 집 마나님이라 그렇게 뒤에서 욕해가면서 갖다 바치고? 너 같은 걸 딸이라고? 네가 사고 친 거 다 수습해주고 지금까지 온 내가 바보다. 남 씨는 한참을 참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기 싫으면 관둬? 남 씨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토록 화가 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대우였습니다. 남 씨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손녀를 봐주고 딸네 집 청소를 도와주고 명절 음식까지 대신 준비하면서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졌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모든 걸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친정엄마에게는 돈을 주기는커녕 육아를 떠맡기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전화를 끊고도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게 언제였던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려 심호흡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 씨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하나, 둘, 셋, 금세 수십 통이 쌓였습니다. 남 씨는 더 이상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창을 닫고 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며 사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딸과 달리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 씨가 집에 올 때마다 사위는 항상 인사를 했고 가끔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명절 때면 남 씨에게 먼저 절을 올리고 장모님 챙겨야 한다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경 쓰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에게 직접 말을 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걸 깨달은 남 씨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하고 차분했습니다. 이서방,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남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당분간 손녀를 못 봐줄 것 같아. 사위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장모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역시 사위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딸과는 달리 적어도 먼저 남 씨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몸도 좀 안 좋고 내가 그동안 딸 생각해서 자네 집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손녀도 봐주고 했는데 딸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네한텐 참 창피한 얘기지만 말이야. 사위는 당황한 듯 조용히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도 몸도 힘들고 오갈 건강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이서방이야 워낙 바쁘고 이런 일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거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 말은 해둬야지 싶어서.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일단 몸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서요. 남씨는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줘.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남씨는 딸이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남씨가 도와주면 딸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점점 더 자기 편한 대로 행동했고 남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부하듯 비싼 선물을 하고 친정엄마에게는 주제 파악하라는 말을 하던 딸. 딸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남씨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남씨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남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남씨는 딸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씨는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순간 놀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딸은 사위 뒤에 살짝 숨어 있는 듯한 자세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반면 사위는 단정한 차림으로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실례합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남씨와 눈을 마주칠 생각도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자마자 남씨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님, 그간 저희 애도 봐주시고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 제가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도 편찮으시다는데 저희 가정 신경 써주시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남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씨는 사위를 나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고 말도 깍듯하게 했고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인사를 챙겼습니다. 딸이 불만을 쏟아낼 때도 조용히 들어주는 편이었고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 역시 남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남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이걸 받아주셨으면 해요. 남씨는 봉투를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가? 자네? 아내랑 얘기 나눠봤는데 그간 제가 집에 늦을 때도 장모님께서 숱하게 봐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퇴근이 늦을 때가 많아 장모님을 직접 뵙지 못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신지 몰랐어요. 이거 약소하지만 장모님 몸 편해지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씨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남씨는 조용히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씨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이 돈을 준비했을 리 없었습니다. 사위가 설득하고 억지로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즉 자네가 신경 썼으면 이런 일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남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만 생각했지 장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위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임의로 무언가 사드릴까도 했지만 장모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걸로 안마의자나 안마기 같은 걸 구입하셔도 좋고 병원 등록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사위는 옆에 앉아있는 딸을 슬쩍 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 할 말 없냐? 남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붉어진 눈으로 남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남 씨는 더 이상 쉽게 풀어질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과연 자신이 서러웠던 날들만큼이나 깊을까? 딸은 사위에게 눈치를 주는 듯했고 사위는 남 씨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사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도 따라 일어났지만 끝까지 남 씨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나가면서 사위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몸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남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마지막 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남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 씨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보아하니 사위가 딸에게 뭐라 하고 시킨 듯했습니다. 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 씨였기에 그 돈이 딸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사위가 나서서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원래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위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때 딸은 끝까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그런 딸을 보며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망아지 같은 딸이지만 시집은 그래도 잘 갔구나. 사위가 아니었다면 딸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 씨에게 연락해 원망을 퍼붓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려고 했고 남 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늦게나마 깨닫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저 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날 이후 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남편한테 많이 혼났어. 짧은 한 줄. 남 씨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건조했고 감정이 실려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씨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딸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사위에게 크게 혼이 난 딸이 억울하면서도 어쩌면 처음으로 남 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더 이상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문자 하나에 연연하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면 됐다. 남 씨는 문자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답장을 할 필요도 감정을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남 씨는 사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직접 찾아와 사과한 사위에게는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남 씨는 시장에 나가 사위가 좋아하는 한우를 샀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곰탕을 끓였습니다. 사위가 퇴근길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방, 퇴근길에 우리 집 좀 들릴 수 있나? 내가 줄 게 있어서 말이야. 사위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남 씨가 한우 곰탕을 끓였다고 하니 감사하다며 바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도착하자 남 씨는 준비한 곰탕을 건네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 다시 돌려줄게. 내 마음 알아준 것만으로 됐어. 나는 이 돈 필요 없어. 사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제발 써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아니야, 나는 괜찮다니까. 뭘 해달라고 자네한테 연락한 게 아니었어. 다시 주시면 저도 더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요. 그냥 받아주세요, 장모님.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 씨는 한동안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이 돈은 사위가 신경을 써서 준비한 것이고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이서방 생각해서 마음 받을게. 정말 고마워. 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돌아간 뒤 처음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뜰하게 사용할까? 이전 같았으면 생활비로 보태거나 손녀를 위해 남겨두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오롯이 남 씨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 씨는 문득 얼마 전 친구들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골프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가나 필라테스를 해보자. 남 씨는 바로 근처 센터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새로 생긴 요가 학원이 있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남 씨는 그 자리에서 월 20만 원짜리 회원권을 1년치 끊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예금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위해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남 씨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손녀도 돌봐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위도 더 이상 남 씨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딸도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신경 쓰며 살아가겠다고 남 씨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 씨는 요가 학원으로 가는 길에 커피를 한 잔 사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긋하게 마시는 커피 한 모금이 유난히 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남 씨도 자신의 삶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